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망치는 편견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착각을 하고 살게 되면 스스로한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할 기회가 사실 별로 없죠. 우리가 다 성인이고, 누가 이제 동료나 친구라고 해도 너 그거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냥 계속 착각한 채로 지내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나만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했어요.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내가 나 자신을 이제 함정으로 몰아넣는 어떤 편견과 착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세 가지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착각, 편견, 나는 평균 이상이다. 이 문장을 제가 딱 읽었을 때요, 저는 무릎을 딱 쳤어요. 아, 맞아.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물론 평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도 있죠. 이제 제가 말하는 나는 평균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자기 점검, 자기 검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커뮤니티, 어떤 직장 이런 데서 무조건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나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최소 나는 평균 이상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강의를 제가 이제 가잖아요. 보통 이제 몇십 명에서 몇백 명씩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이제 워크숍은 주로 같은 직급, 몇 시간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토론회를 해보면요, 같은 직급이라고 해도 정말 수준이 참 많이 다르구나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같은 회사에 똑같은 신입 교육을 받아도 이제 3년 후에 진짜 달라질 것 같이 딱 튀는 직원이 있고,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직원이 있어요. 저는 제3자니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내가 있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내 회사의 레벨이 나의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발표를 잘하는 동료 김 과장을 보고 나도 저 수준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 우리가 가진 모두의 함정입니다. 퇴직을 해보면 이제 확 실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고위 간부급들 강의를 가면 부장이나 아니면 임원급들 강의를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명함 뺏기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 직접적으로 해요. 왜? 저는 이제 직원도 아니고 제3자니까. 그 명함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퇴직하면 깨닫죠. 저도 경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지, 그게 100% 내 실력은 아니다라는 거를 회사에 있을 때 알고 있고 경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됐어요. 우리가 이제 유리한 조건으로 내가 이제 설득해서 타결된 거예요, 계약이. 그게 이제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 브랜드 파워인 거죠. 내가 이 회사 팀장이 아니면 그들이 내 말에 설득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착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백화점에서 근무할 때 임대 매장을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카페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야망을 가지고 그 백화점 바로 건너편에다가 굉장히 이제 제법 규모가 큰 커피숍을 야심차게 오픈했어요. 커피가 이제 항상 이제 백화점에 있을 때 손님들이 맛있다 그러고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린 컨셉이 좋아, 우린 경쟁력 있어, 우리는 막 다 좋아 막 이랬었던 거죠. 자신감이 있는데 백화점 바깥에서 이제 매장을 오픈해갖고 해봤더니 완전 박살난 거예요. 백화점에 있으니까 경쟁력이, 그러니까 거기 워낙 손님이 많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 경쟁이 있었던 거지, 자체 경쟁력은 아니었던 걸 거기 사장님이 모르셨던 거예요. 또 있어요. 이런 예는 한두 곳도 없죠. 회사에서 임원까지 지낸 분이 계속 이제 그런 여성복 유통, 그런 패션 쪽에서 그야말로 이제 잔뼈가 굵은 분이 계세요. 퇴직하고 나가서 이제 이런 그냥 매장, 일반 이렇게 그 거리에 로드샵을 낸 거예요. 완전히 또 박살났어요, 그분. 자기의 능력을 이제 과대평가한 거죠. 우리는 특히 이제 조직에서 뭔가 일을 하면 그 조직의 시스템과 브랜드 파워를 등에 업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정도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자신감을 막 넘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조직이 해결하는 거죠. 그걸 착각해서 별거 아니라고 위기를 과소평가하기도 해요. 이 함정을
함정인 줄 알아야 실수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정말 내가 속해 있는 이 어떤 그런 조직이나 이 회사나 어떤 이 사회 안에서 난 평균 이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근거는 뭘까? 내가 과연 정말 이 명함 빼고 이 명함 뺏기고 나서도 내가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인가? 이거 진지하게, 특히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일수록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거 대단히 인생을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편견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마음이 내 마음, 이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발 이런 착각 때문에 좋은 사람과 관계 금가게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극이 어떻게 돼요?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팀장이 됐어요.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막 신임 팀장이 됐을 때 막 의욕이 막 넘쳐나는, 의욕이 막 불타오르는 거죠. 이렇게 신규로 이제 리더가 되었을 때 가장 실수도 많이 하고, 가장 상처도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을 구간이에요.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팀원들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이제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야심차게 1박 2일 워크샵 하고 이제 워크샵 마지막에는 뭐 잘해보자 막 충성주 마시고 술 왕창 마시고 우리는 남이가 우리는 하나 뭐 난리가 났어요. 기분 좋게 일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뺀질대는 직원은 계속 뺀질대요.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는 팀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의욕이 막 충천했다고 그래서 팀원도 다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마음이 타인과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과 심지어 이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나처럼 생각하고 믿어주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 거니까. 똑같지 않은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알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한테. 왜? 뭐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니까 막 통하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뭐 고마워도 고맙다는 얘기 안 하고 미안해도 뭐 에이 뭘 그걸 미안하다고 그래 다 알지 막 이러면서 그런 실수가 쌓이면 결국 관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친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 미안하다 고맙다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이거 제일 잘하는 분이 이제 저희 아빠 우리 아버지 표현의 황제. 아침에 이제 보통 저희 이제 친정이랑 그 위아래층에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17층, 엄마 아버지는 15층 이렇게. 근데 아침을 이제 보통 같이 먹어요. 이제 제가 가서 차려요. 근데 아침에 보통 뭐 먹나 하면 샐러드, 뭐 과일, 뭐 달걀, 뭐 토마토, 뭐 이런 거. 토스트, 커피 이렇게 항상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매일 비슷한 그 아침 밥상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와 진짜 너무 좋다. 진짜 고맙다. 너무 맛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맛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보다 토스트가 더 바삭바삭하다. 뭐 이런 거. 커피 정말 잘 내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깥에 보면 아침 보면 저희는 아파트에 밖에 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산을 보면서 어제보다 더 산이 울창해졌어. 이렇게 막 감탄하면서 그리고 막 다 먹고 나면 뭐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도 막 이제 당신 참 예쁘네요. 이런 거를 지금도 80이 넘은 아버지가 80인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 당신 오늘 더 예쁘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표현의 진짜 황제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위들이 적응을 못해요. 사위들이. 아직도. 그래서 가까운 가족일수록 정말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려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망치는 편견이 어떤 건가 하면 나한테만 유리한 이중잣대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함정인 거죠. 사실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내가 잘못했을 땐 늘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 어제 너무 끝났으니까 뭐 오늘 좀 늦게 올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이 조금이라도 그럴 때 잘못하면 가차없이 지적해요. 틀렸잖아. 정신 안 차려. 뭐 그게 뭐 별거라고 이걸 못해만. 자기한테는 관대하면서 후배한테는 매몰찬 리더들 뒤에서 욕먹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리더에게는 후배가 실수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결국 둘 다한테 얼마나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죠? 동일한 잣대를 내가 쓰자. 그래서 나 스스로를 망치지 않으려면 동일한 잣대. 이 결심을 오늘 다시 하시는 그런 좋은 유익한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임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